12장 난생 처음으로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올리버와 어떤 그림에 관한 특별한 사정. 마차는 덜컹거리며 올리버가 미꾸라지와 함께 처음 런던으로 들어올 때 지났던 길을 거의 똑같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이즐링턴의 엔젤 여관에 다다라서는 다른 길로 꺾어서 펜던빌 근처의 조용하고 그늘진 거리에 있는 단정한 집 앞에 마침내 멈춰섰다. 이 집에서 서둘러 침대가 준비되었고 브라운로 씨는 이 어린아이가 조심스럽고 편안하게 눕혀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게다가 여기에서 올리버는 한없이 친절하고 배려 깊은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날이 흐르는 동안 올리버는 새로운 친구들이 베푸는 온갖 친절과 선의를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였다. 태양이 몇 번이나 뜨고 지고 또 뜨고 졌다. 하지만 여전히 올리버는 불안한 상태로 침대에 뻗어 있었고 약한 산성에 가장 강한 강철의 중심부가 좀먹어 가듯 건조한 열병에 온몸이 차츰차츰 메말라 갔다.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를 느리게 기어다니는 열병이 사체를 뜯어먹는 벌레보다 더한 법이다. 연약하고 마르고 창백해진 올리버가 드디어 끔찍한 꿈처럼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 잠에서 깨어났다. 맥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후들거리는 팔에 얼굴을 얹은 채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무슨 방이지? 여기에 와 있는 거랑? 내가 잠들 만한 곳이 아닌데. 올리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주 희미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금세 들린 모양이었다. 침대 머리맡의 커튼이 급히 젖혀지면서 엄마 같은 노부인이 아주 깔끔하고 알맞은 드레스 차림으로 불쑥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부인은 가까운 안락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쉿, 얘야, 조용히 있으렴. 안 그러면 또다시 병이 날 테니. 아주 심하게 아팠잖니. 아주 심하게. 어서 다시 누우렴. 어휴. 노부인은 이렇게 달래듯 말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올리버의 머리를 베개에 뉘었다. 그리고는 올리버의 이마에서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서 너무나도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올리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올리버는 자그마한 메마른 손으로 노부인의 손을 잡아 목에 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오, 하느님이시여. 이처럼 은혜를 아는 아이라니 참으로 예쁘구나. 아이 엄마가 나처럼 옆에 앉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 노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탄했다. 아마 엄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옆에 앉아 계실지도요. 거의 그런 느낌이 와요. 올리버가 양손을 모아 잡으며 속삭였다. 그건 열 때문이란다 얘야. 노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겠지요. 천국은 너무 멀리 있고 거기에서 너무 행복해서 가엾은 남자아이의 침대 옆에 내려올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내가 아프다는 걸 안다면 거기에서도 날 불쌍히 여기겠죠. 엄마도 죽기 전에 엄청 아팠다니까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걸요. 올리버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내가 다친 걸 본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꿈을 꿀 때면 엄마 얼굴은 항상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노부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눈가를 훔치고 침대 보위에 올려놓았던 안경도 눈의 일부인 것처럼 닦았다. 그러고 나서 차가운 음료수를 올리버에게 가져다 준 후 뺨을 토닥이며 얼른 조용히 누워있지 않으면 또 병이 날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올리버는 아주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정한 노부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밝히자면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이내에 곤히 잠들어 버렸다. 그러다가 침대 곁으로 다가온 촛불의 빛에 잠을 깼다. 어느 신사가 아주 크고 시계침 소리도 큰 금시계를 손에 들고 올리버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많이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얘야, 훨씬 더 좋아졌구나. 안 그러니? 신사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올리버가 대답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배도 좀 고프겠지? 그렇지? 신사가 물었다. 아니요, 선생님. 올리버가 대답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베두인 부인, 배는 안 고플 겁니다. 신사가 아주 현명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베두인 부인은 존경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현명하다는 뜻인 것 같았다. 의사 선생 스스로도 그리 생각하는 듯 했다. 얘야, 졸리지는 않고?
의사가 물었다. 네, 안 졸려요, 선생님. 올리버가 대답했다. 그래, 졸리지 않는구나. 목도 안 마르고? 의사가 아주 영민하고 흡족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목은 조금 말라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베두인 부인, 내가 예상한 그대로군요. 목이 마르다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차를 조금 주세요. 그리고 버터를 바르지 않은 마른 토스트 약간 하고요. 너무 덥게 하진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춥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의사의 당부에 베드인 부인은 무릎을 굽히며 예로 답했다. 의사는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며 맛이 좋다고 칭찬한 후 서둘러 나갔다. 계단을 내려갈 때 들려오는 부츠 소리만으로도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유한 신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올리버는 곧바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거의 자정이었다. 베두인 부인은 부드럽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작은 기도소와 끔찍한 취침용 모자를 챙겨든 채 막 들어서던 뚱뚱한 노파에게 올리버를 부탁했다. 노파는 취침용 모자를 쓰고 탁자 위에는 작은 기도소를 놓고서 올리버에게 밤새 곁에서 지킬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의자를 난로가로 끌어다 놓고 앉아 잠깐씩 졸기 시작하더니 이리저리 꾸벅꾸벅 고꾸라지거나 잡다한 신음소리나 숨막히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잠을 깨지 않고 코를 세게 문지르더니 다시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밤은 느릿느릿 흘러갔다. 올리버는 한동안 잠을 깬 채로 촛불이 천장에 반사되어 그려지는 작은 원들을 세거나 나른한 눈으로 벽지의 복잡한 무늬를 쫓기도 했다. 어둠과 적막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다. 이미 죽음이 수많은 낮과 밤 동안 이 방 안을 맴돌았고 여전히 끔찍한 죽음의 우울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가득 찰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올리버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열정적으로 하늘에 대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올리버는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의 편안함이 주는 깊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차분하고 평화로운 휴식 같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고통인 셈이다. 이런 휴식이 죽음이라면 어느 누가 다시 깨어나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현재의 근심과 미래의 불안으로 무엇보다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겠는가. 화창한 대낮이 된 지도 몇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올리버가 눈을 떴다. 올리버는 아주 상쾌하고 행복했다.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흘이 지나자 올리버는 안락의자에 베개를 대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체력이 약한 탓에 걷지는 못해서 베두인 부인이 올리버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작은 가정부 방의 난로가에 올리버를 앉힌 베두인 부인은 자신도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많이 회복된 올리버의 모습에 너무나 기뻐서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얘야, 신경 쓰지 말려무나. 그저 이렇게 한 번씩 실컷 울어보는 것뿐이란다. 자, 이제 됐어.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베두인 부인이 핑계를 대듯 말했다.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올리버가 말했다. 뭐 그것도 신경 쓰지 말렴. 내 고기 스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 고기 스프를 먹을 시간이 다 됐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브라운로 씨가 오늘 아침에 널 보러 오실지도 모른다더구나. 우리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자꾸나. 더 좋은 모습일수록 더 기뻐하실 테니. 베두인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고기 스프로 가득한 냄비를 데우는 일에 전념했다. 올리버는 구비농 규정상 저 정도로 걸쭉한 고기 스프에 물을 타면 아주 낮춰 계산해도 급빈자 350인분의 만찬이 될 정도라고 생각했다. 얘야, 그림을 좋아하니? 베두인 부인이 올리버가 바로 맞은편 벽에 걸린 초상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올리버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을 이어갔다. 그림이란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 부인의 얼굴은 정말 아름답고 온화해 보이네요. 아, 화가들은 언제나 숙녀들을 실제보다 더 예쁘게 그려준단다. 안 그러면 손님이 떨어지지 않겠니? 모습 그대로 찍어주는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그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 그건 너무 정직하거든. 너무. 베두인 부인은 자신의 날카로운 지적에 신이 나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게 모습 그대로를 담은 그림인가요?
올리버가 물었다. 그럼 원래 초상화가 그런 거잖니? 베두인 부인이 고기 스프에서 잠시 눈을 떼며 대답했다. 누구의 초상화인지요? 올리버가 열성적으로 물었다. 뭐? 정말 얘야 나도 모른단다. 너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 어쩜 엄청나게 마음에 든 것 같구나. 베두인 부인이 재미있다는 듯 대답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혹시 저 그림이 무서운 건 아니고? 베두인 부인이 올리버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그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 눈이 너무 슬퍼 보여요. 이 자리에서 보면 꼭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는 걸 보려? 올리버가 재빨리 부인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요. 오 하느님이시여, 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거라. 병을 앓고 난 후라서 몸이 약해져 신경이 쇠약해진 거야. 다른 쪽으로 의자를 좀 돌려주마. 그러면 안 보일 테니. 자. 베두인 부인이 말대로 의자를 돌리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보이겠지? 사실 올리버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도 마음의 눈으로 이미 그 그림을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지만 이 친절한 노부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노부인이 바라볼 때 부드럽게 미소만 지어 보였다. 베두인 부인은 올리버가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고기 스프에 소금을 치고 빵 조각을 잘라 넣었다. 이 엄숙한 요리에 걸맞게 엄청 부산스러운 모습이었다. 올리버는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막 마지막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베두인 부인이 말하자 브라운노 씨가 걸어 들어왔다. 처음에 노신사 브라운노 씨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양손을 잠옷 가운 옷자락 뒤로 밀어 넣은 채 올리버를 더 오래 들여다보자 마자 얼굴 표정이 아주 다채롭고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말았다. 올리버는 병 때문에 부쩍 지치고 그늘진 얼굴로 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사실 브라운노 씨의 인정 넘치는 마음은 평범한 노신사 6명을 합친 만큼이나 넓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철학적인 과정을 통해 브라운노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가엾고 불쌍한 녀석. 브라운노 씨가 울컥하는 감정에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에 목이 좀 쉰 모양이요. 베두인 부인 아마 감기에 걸린 것 같소. 아닐 거예요. 모든 물건을 다 바람에 잘 말렸는걸요? 베두인 부인이 말했다. 난 잘 모르겠소. 베두인 부인. 아무래도 어제 저녁 식사 때 젖은 냅킨을 썼던 것 같은데. 뭐 신경 쓰지 마시오. 얘야 몸은 좀 어떠냐? 브라운노 씨가 애써 둘러대며 올리버에게 물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착하구나. 베두인 부인 뭐 좀 영향이 되는 거라도 먹였소? 죽이라도. 브라운노 씨가 강하게 물었다. 금방 아주 걸쭉한 고기 스프 한 그릇을 뚝딱 한걸요. 베두인 부인이 약간 몸을 펴며 고기 스프라는 말을 강조했다. 잘 끓인 고기 스프와 죽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포도주 한두 잔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안 그러냐? 톰 화이트? 브라운노 씨가 살짝 몸서리를 치며 물었다. 제 이름은 올리버인데요. 올리버가 깜짝 놀라 대답했다. 올리버라. 올리버? 뭐냐? 올리버 화이트라고? 브라운노 씨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트위스트. 올리버 트위스트예요. 이름 한번 참 이상하구나. 왜 취한 판사한테는 화이트라고 했느냐? 브라운노 씨가 되물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올리버가 놀라서 대답했다. 이 말이 너무 거짓말처럼 들려서 브라운노 씨는 올리버의 얼굴을 약간 엄격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올리버를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냘프고 메마른 얼굴에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구나. 브라운노 씨가 말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올리버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볼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다시금 강하게 떠올라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지요? 올리버가 애원하듯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니야. 근데 맙소사 이게 뭐지? 베두인 부인 저기 좀 보시오.
브라운로 씨가 깜짝 놀라며 급하게 올리버의 머리 위에 걸린 그림과 올리버의 얼굴을 번갈아 가리켰다. 그림 속의 눈과 머리, 입, 모든 부분이 올리버와 똑같았다. 표정도 한순간 너무 똑같아서 아주 세세한 윤곽마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베껴놓은 것만 같았다. 올리버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동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너무나 약해진 체력으로 인해 브라운로 씨의 커다란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할아버지?